한서연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축축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일이면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상 이유로 이 결혼을 강요했고 서연은 거스를 힘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순종적인 딸로서 가문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금융 리스크 분석이라는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그런 능력은 집안의 요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비가 내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서연의 마음은 13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잠시 살았었다. 그때 옆집에 살던 그녀보다 4살 많은 오빠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대해주었다. 그 오빠의 이름은 박지훈.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알려주었고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그 시절 지훈은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넌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야.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의 말은 서연에게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이사로 인해 그들은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했고 서연은 그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오빠를 잊지 못하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한켠에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오빠는 첫사랑이자 처음으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이 오랜 짝사랑을 가슴속에 묻고 완전히 낯선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녀의 결혼 상대는 SJ그룹의 총수였다. 명망 높은 가문의 아들이며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계약 관계.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텅 빈 공허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다음 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웃어야 했지만 서연의 웃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신랑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옆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결혼식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침실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다. 그가 고개를 들자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1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첫사랑 박지훈이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은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그 오빠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훈 오빠.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지훈은 조용히 문을 닫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슬픔,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드디어 만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13년 전처럼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결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이 모든 상황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에 압도되었다. 지훈은 서연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이렇게밖에 너를 만날 방법이 없었어.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 결혼은 그저 아버지들의 사업상 거래가 아니었던 걸까? 지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13년 전 그녀와 헤어진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SJ그룹의 총수가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삼촌 박동현의 음모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동현은 지훈을 제거하고 SJ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고 그중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다. 박동현은 서연의 아버지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삼아 그의 딸인 서연을 지훈에게 결혼시키려 했다. 그는 이 결혼을 통해 서연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지훈을 압박하고 결국 SJ그룹을 빼앗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지훈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연을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자신이 먼저 그녀와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어. 내가 너와 결혼하면 그들은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테니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내가 이 결혼을 받아들인 건 오직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생각했던 단순한 사업상의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훈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신부가 아니라 위험한 게임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은 다시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 자신을 구해준 영웅이자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모든 위험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무심한 듯 보이는 그의 얼굴 아래에 숨겨진 상처와 고통을 느꼈고 자신 또한 그의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평탄한 항해가 될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결혼은 계약 결혼이야.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지혜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신혼 첫날 밤의 긴장감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게로 변해버렸다. 한서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눈앞에 있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위험한 권력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자신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막아낼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의 단단한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첫날 밤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이미 신혼부부의 풋풋한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훈은 어젯밤 내내 서연에게 박동현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꾸민 음모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박동현은 지훈의 아버지, 그러니까 SJ그룹의 창업주인 박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훈의 능력을 시기하고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박 회장은 지훈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 혹독한 훈련을 시켰지만
박동현은 그 시간을 틈타 그룹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박동현의 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지훈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촌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 그리고 결국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너의 아버지는 삼촌의 오랜 사업 파트너셨고 삼촌은 그 점을 이용해 너를 내게 결혼시키려 했어. 그가 이 결혼을 통해 노린 것은 너의 가족을 볼모로 삼아 나를 협박하려는 것이었지. 서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결혼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삼으려는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지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 결혼을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내 통제해 두었어. 이제 너는 그 누구의 볼모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네 남편으로서 너와 내 가족을 반드시 지킬 거야. 서연은 지훈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동반자였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신혼생활은 평범하지 않았다.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고 서연은 집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신혼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항상 박동현과 SJ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서연은 지훈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녀는 뛰어난 금융 리스크 분석 전문가였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탁월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그녀가 그저 똑똑한 신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 그에게 제시하는 분석 자료와 조언들은 때로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내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지훈은 박동현이 꾸미고 있는 여러 가지 음모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자 서연은 그에게 SJ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건넸다. 이 프로젝트는 박동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의 경영 능력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오빠,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한번 봐줘.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 큰 문제가 있어.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박동현 삼촌이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파생 상품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만약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그룹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 지훈은 그녀의 분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보고서에는 복잡한 수치와 금융 용어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분석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박동현이 숨기려 했던 위험 요인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서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의 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력자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분석 덕분에 지훈은 박동현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밤늦도록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파고들었고 결국 박동현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동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룹 전체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여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훈의 곁에서 단순한 아내가 아닌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존재는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갔다. 지훈은 서연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고 그녀 또한 그의 따뜻한 눈빛과 신뢰에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동현은 자신을 거슬리는 서연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곧 끝날 것임을 직감했다. 한서연의 분석으로 박동현의 비자금 조성 계획이 발각되자 SJ그룹 내부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훈은 이사회에서 박동현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고 서연이 제공한 치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훈의 논리적인 공격에 박동현은 궁지에 몰렸고 그의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지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박동현에게는 지훈의 뒤에 서연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좌절시킨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촉수를 세웠고 곧 그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신입 며느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박동현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정략 결혼의 도구가 아니라 지훈의 곁에서 그를 돕는 조력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서연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고 서연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짓밟고 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서연의 과거를 왜곡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의 사업에서 저지른 실수를 부풀려 보도하게 했다. 언론은 SJ그룹 총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부패한 가문의 딸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서연을 공격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비난과 비난의 화살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의 강인한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공격이 박동현의 치졸한 복수임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언론의 보도를 차단하려 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그에게 말했다. 오빠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 일으킬 뿐이에요. 저는 떳떳해요. 박동현 삼촌이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서연의 침착함은 지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무력하게 그녀를 지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박동현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박동현의 다음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는 지훈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IT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게 넘겼다. 이 사건은 SJ그룹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지훈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사회는 지훈에게 책임을 물었고 박동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훈의 경영권을 정지시키려 했다. 지훈은 절망에 빠졌지만 서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오빠, 이건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박동현 삼촌은 분명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가 빼돌린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면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수 있어요. 서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해킹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 숨겨진 재능을 드러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사라진 기술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 속에서 박동현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박동현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 직원을 통해 기술을 빼돌리고 그 부하 직원이 경쟁사의 비밀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지우는 서연이 보여준 엄청난 능력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녀는 그저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뛰어난 전략가이자 조력자였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넌 정말 대단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삼촌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야.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에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들은 서연이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반격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박동현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을 희생시키려 할 것을 예상하고 부하 직원을 먼저 만나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협조를 구했다. 부하 직원은 박동현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지훈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동현의 비리와 횡령, 그리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박동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꾸몄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서연이라는 한 여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사회의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박동현은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당한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오만한 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절망만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끝까지 서연을 향해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SJ그룹은 한숨을 돌렸고 지훈은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서연과 지훈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동현은 자신에게 협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혼자 책임을 떠안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가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너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오빠,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이건 오빠의 힘만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박동현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박동현의 지시로 과거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음모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박동현은 박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용해 그가 복용하던 약을 조작하여 박 회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박동현이 지훈이 미국에 있는 동안 SJ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 소식을 들은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13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삼촌의 잔인한 살인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지훈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박동현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빠 혼자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우리도 다칠 수 있어요. 서연은 박동현의 부하 직원이 고백한 내용과 함께
그가 숨겨둔 다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동현이 자신의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과 그가 박 회장을 살해하기 위해 고용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경찰에 제출했고 박동현은 살인죄로 추가 기소되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박동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다. 지우는 서연이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삼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을 거야. 너는 나를 구해주었어.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오빠, 저는 오빠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훈은 서연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이제 복수심을 내려놓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박동현의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한 가지를 고백했다. 서연아, 사실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 13년 전 너는 이미 내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이 결혼을 계획했어. 너는 내게 단순한 계약 결혼의 상대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의 운명이었어. 서연은 지훈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13년 동안 혼자 품고 있었던 짝사랑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해 오랜 시간을 돌아온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박동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과 서연은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했다. SJ그룹은 새로운 비전과 투명한 경영 방침을 발표하며 다시금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지훈은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다지는 동시에 서연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간직해 온 두 사람이 운명의 장난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은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지훈과 함께 처음 만났던 동네를 찾았다. 낡은 골목길과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그들이 함께 놀던 공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추억은 그대로였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기억나. 여기서 네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손을 잡아주었잖아. 그때 나는 네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평생 너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오빠, 저도 기억나요. 그때 오빠가 저에게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라고 말해 주었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13년의 시간이 흘러 그들은 다시 만났고 이제는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동현의 재판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몰락은 SJ그룹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훈은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박동현에게 협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다. 그의 관대함과 리더십은 그룹 내부의 화합을 이끌어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은 SJ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그녀의 꿈은 지훈과 함께 새로운 SJ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흐르고 지훈과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략 결혼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운명적인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용기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들이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